반갑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자, 2월이 벌써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서게 됐고요. 자,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주에는 금통위에다가 그리고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26일이니까 우리는 27일 주말장에서 볼 수 있겠네요. 뭐 그 전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후반부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좀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장에서 우리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 쪽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상호관세 위반, 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위법 요소다라고 해가지고, 네, 요거를 이제 완전히, 아웃 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상호관세를 종료를 시키는 부분에 서명을 좀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역법이죠. 네, 무역법 122조. 요걸 들고 나오면서 그냥,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네, 10에서 15% 관세를 매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란 뭐냐? 그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네, 상대국들, 그러니까 전 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다가 이제 관세를 매길 수가 있는데 법으로 정하는 것은 1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 이제 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10% 이 관세를 매겼는데 하루 만에 15%로 최대치로 끌어다가 매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150일, 네, 한정이 좀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 주간 전망을 살펴보시면 땜질 관세, 이 땜질 관세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관세가 이제 사라지면서 와우 죽이네.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다. 이제 관세 없다. 네, 그 환급 소송 들어가자. 뭐 등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흥분할 단계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아까 그 뉴욕 증시 상호에서 봤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승폭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우지수 0.47에 나스닥은 0.9, S&P 500은 0.69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급등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경계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참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하는 관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 저는 이거 조금, 네, 안 좋게 봅니다. 국가 비상경제곤한법 IEEPA에 의거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네,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이 위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건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됐는데, 자, 문제 이제부터죠. 어쭈? 그게 나왔어? 자, 나에게는 플랜 B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딱 얘기가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해당 관세를 15%로 인상을 한다라고 마음을 바꿨다. 자, 요거가 되니까 지금 상호관세가 사라지고 15%라는 관세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150일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죠. 이 5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 연장이 들어가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의회 승인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나든 안 하든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50일 5개월 동안 15% 관세를 일단 얻어맞았습니다. 얻어맞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상호관세에서 환급 받으면 되지 않느냐? 환급 해줄 리가 없겠죠? 네, 환급을 해줄 리는 없고,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소송에서 받아가. 그 몇 년 걸릴 거다. 네, 재밌는 건 이미 상호관세를 다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반환 소송을 걸려면 소송 비용을 또 내야 되겠죠. 자, 소송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근데 몇 년간 끌려가. 자, 과연 이게 혜택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될 거고, 이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말이죠. 이것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건다라고 됐을 때 미국이 어쭈 이 자식들 봐라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 122조의 150일 지난 이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역 301조예요. 무역법 301조인데 요 301조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품목관세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품목관세를 통해서 지금 상호관세에서 떨궈져 나간 것들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필요한 이 시간 동안에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15% 관세를 때려놓겠다 이 얘기죠. 요거 끝나자마자 품목관세로 넘어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사가 들어간다고 나오죠. 네, 각국에 대해서 무역관계에 대한 부분들 조사가 들어가겠다. 자, 우리나라가요. 네, 원래는 이제 대중 무역 흑자가 굉장히 컸었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대중 무역 의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런 관계도가 많이 낮아지게 되고 어느 쪽 넘어갔냐면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나라가 도와준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쭈 얘네들이 우리한테 돈 많이 벌어가네? 야, 조사해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조사해봐가 되는 거거든요. 즉, 무역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무역관세가 아니죠. 이 무역관계에 대한, 그런 흑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얘네들 우리나라한테서 돈 많이 벌어가는데, 야, 이거 좀 조사 좀 해볼래?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아직 그 리스트가,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국가들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요게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 상호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품목관세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흑자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등등등이 되겠죠. 이쪽으로 관세가 맞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매기려면 매겨라. 어차피 대체품 없지 않느냐. 네. 중요한 건 물건을 파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수출 경쟁력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상호관세를 낮추는 그 조건을 통해 가지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호관세가 날아가면 대미 투자를 철회를 해야 철회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야, 나 그럼 상호관세 없는데 니네한테 투자 안 할래? 네, 요게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관세는 관세대로 얻어맞은 상태에서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거고 재수 없으면 품목관세까지 얻어맞게 된다. 또는 이 품목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큰 것을 내놔야 될 수 있다. 이게 불확실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되는 거죠. 트럼프 또한 5년 내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면서 관세를 환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를 이제 환급해라 라고 얘기 나오지만 환급하기 싫은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미 벌어들인 관세 수입에 대해서는 함구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장기적인 그런 공방을 들어간다. 과연 미국을 상대로 나 관세 낸 거 내놔 라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받아낼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고요. 301조에 대한 부분들은 품목관세이기 때문에 요걸 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한 요소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오히려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겟팅이 돼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때려지게 된다면 오히려 상호관세를 보편적으로 얻어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투자를 한 이 3,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대미 투자를 이미 진행했는데 투자는 다 해주고 관세 혜택은 못 받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
자, 요거를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변수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야, 일단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났잖아. 호재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뒤에 트럼프가 때리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301조가 품목관세로 나올 것이다. 자, 물론 배짱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 반대쪽 없으면 살 수 있냐? 네. 그게 다가 아니죠.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다른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락 되어 가면서 잠잠해지고 있었던 관세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더 악랄한 상황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호재가 아니라 더 큰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 버리게 된 상황이 돼서 오히려 이게 더 시장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뭐 지금은 일단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뭐냐, AI 거품론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한다고요? 네,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하지 않겠다. 뭐 구글은 뭐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늘어나긴 하더라도 성장성이 예상했던 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또는 뭐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좋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네, 완전히 사기치면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실망감을 불어일으키게 된다라면 요것도 부담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즘에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불안불안하면서 올라가죠. 물론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팽팽하게 이제 들어온 게 아닌가. 이 단기적인 조정도 없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큰 하락을 맞게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완급 조절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달려버리게 되면 떨어질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한 조정이라도 단 5%라도 조정을 좀 받아서 살짝 눌러주고 밑에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려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뭐가 터질 때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코스피가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팔자. 네, 9조 원대 역대급 매도를 때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외국인 이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올해 들어서 2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1월달 한 달하고요, 2월 20일까지인데 시장에서 코스피에서만 무려 9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네, 작년에 1년 동안 팔아먹은 게 4조 6천억입니다. 근데 지금 9조 원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작년에 팔아먹은 그 코스피 매도액이 후반부에 집중됐다는 걸 봤을 때 최근 한 3,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무려 14조 원 정도를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상당한 부담이 좀 있죠. 자,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3조 8천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현물과 선물을 같이 던졌다는 얘기예요. 현물과 선물을 같이 던졌다는 것은 요것은 굉장한 하방 포지션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만기일날 계속 걱정했던 게 요거거든요. 지금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만기일날 안 터졌어요. 안 터지고 3전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수를 딱 지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콜 포지션을 가지고서 이제 해칭하고 롤오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 포지션이 3월물로 다 넘어갔어요. 3월물로 넘어가면서 3월달 만기를 또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되긴 됐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초반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역대급 매도 포지션이 지금 현선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더 신나는 거예요. 왜? 주식을 암만 내다 팔아도 가격이 위에 가 있어요. 네.
이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 떨어질 거라 생각해. 난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 원래 외국인들이나 이런 큰 자금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도를 치면은 물량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주고 내려갔다 다시 올려주고 그래서 많이 팔고 조금 사고 하면서 주식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지금은 그냥 막 던지는 대로 계속 다 받잖아요. 다 올라가 버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네, 쉽겠죠. 쉬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뭐 돈 계속 나는 차익 실현하면서 돈 계속 세이브 시켜놓고 언젠간 터지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안 터져도 그만이야. 난 이미 많이 먹었거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것은 무엇이냐?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얼마 팔았느냐? 9조 5천억을. 네. 삼성전자만 9조 5천억을 팔았어요. 하이닉스도 6조 원을 팔았습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16조를 팔아먹은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16조를 팔았다고요. 올해 들어서만요. 네, 올해 들어서만. 요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대차도 계속 팔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5조 3천억을 팔았거든요. 얘네들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 관세와도 연결이 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동안 급등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물이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아먹지만 어차피 다시 살 거 아니겠니?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어차피 기업은 실적을 먹고 사는 거고,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지들이 뭐 팔아봤자지 뭐, 어쨌든 지금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계속 올라가면 또 어차피 지들 더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공매도가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쇼커버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쇼커버링이 없다고 한다면, 공매도 손절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계속 현물 매도를 통해서, 또는 선물 매도를 통해서, 매도 포지션을 누적시키고요. 언젠가는 터지는 상황이 됐을 때, 공매도를 그때 투입시키게 되면, 주가가 상당 부분, 네,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요 포지션은 기관이 잡고 있는 건데 기관이 지금 ETF 물량 때문에 계속 기계적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요 부분이 어느 순간에서 자금이 딱 끊겨버리게 되면 네, 상황이 크게 변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내일이다, 오늘이다 또는 뭐 지금이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동안, 유동 기대감이 계속 있는 동안, 뭐 떨어지는 동안 계속 주가 받아버리면 주가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매수의 포지션이 그렇게 만만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지금 투자하면 큰일나, 뭐 삼성전자 안 사면 큰일나, 뭐 삼성전자 사야 돼, 하이닉스 사야 돼, 뭐 현대차 사야 돼, 뭐 등등등 막 이런 거 시중 상위 종목으로 막 또 막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매수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 보시면 삼성전자 다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불과, 네, 1년 전입니다. 1년 전. 1년 전만 하더라도 온 세상이 삼성전자 다 왜 안 팔았냐, 손절 왜 안 했냐. 그랬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 삼성전자를 사라고 자기가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추천했어! 네. 네. 참,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지 돼요. 네,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주가 계속 올라간다? 난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주가 계속 올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기준을 흔들고 자기의 기준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매수가 들어가면 시장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어쩌 들어왔어? 때려버리겠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급, 네, 특급 전망. 네, 이 지금 보시면 증권가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얘기한 거네요. 코스피 목표치를 7,250까지 올려잡았다. 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코스피 7,000선 돌파 가능하다. 특급 전망까지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7,000포인트까지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또, 네,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왜냐면, 뭐, 어지간학제가 나오지 않고서는 주가가 흔들릴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란 쪽에 전쟁 우려감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이 나오건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건 또는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뭐 지난번에 사모펀드 뭐 그 환매 연구 중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펀드가 무너진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주 개차반이 돼버린다든지 뭐 이렇고 사실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폭탄처럼 떨어져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언제 조정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6,000포인트도 가시권에 있어요. 뭐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쳐버리면 되는 거라서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6,000포인트 이후에 7,000 가는 거는 가능하겠는가? 이것도 보시면은 거의 한 20%가 안 돼요. 한 17, 8% 정도 올라가면 돼요. 지수가. 그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지수가 17에서 18%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한 20%에서 25%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쉬운 건 아니죠. 이거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쯤 가야 됩니까? 한 25만 원? 네, 그 정도 갈 수 있겠죠? 네. 글쎄요. 20만 원이 지금 19만 원 정도 있잖아요. 20만 원 가는 것도 그렇게 네, 녹록한 수치는 아니에요.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작은 변화에도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가를 크게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 증권사에서 예상한 부분들은 뭐냐? 이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내가 뭐 그냥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에요.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거. 이런 단기성 자금인데 요 회전율이 23.6회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시장에 뭐 지금 돈이 네,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을 싹 빼가지고 주식시장에 다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 잘 안 되니까 코인에서 빼가지고 일로 넣고요. 부동산 규제 들어가니까 부동산 팔아가지고 주식에다 집어넣고요. ETF 잘 된다 그러니까 다 ETF 사버리고 애들이 뭐 요즘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생 뭐 네 주식 살 거라고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왔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광풍이 불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네, 주가 조정을 좀 받았죠. 네, 받았고 어마어마한 상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네, 라는 전망들도 있어요.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때와는 다르다. 뭐 등등등. 그때는 무식한 개미였고 지금은 스마트한 개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는데 자, 가장 위험한 뭐라고 할까요? 가장 위험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대응 전략은 지금 딱 한 가지예요. 리스크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지금 뭐 이란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또 뭐 양분되어 있죠? 네, 더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저평가다. 아니면 이제 저평가는 끝났다. 지금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PBR이 거의 2배 정도 되죠. 요거는 지금 물론 저평가를 해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거든요. 자, 근데 요 정도라고 해가지고 물론 네, 그래서 코스피 PBR이 2배 올라갔으니까 2배로 됐으니까 떨어져야 된다?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분석들이 서로 막 갈리고 있어요. 떨어진다. 이제 끝났다. 아니다. 더 간다.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팽팽하게 균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매수, 즉 더 간다 쪽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네, 지금 주식을 못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가지고는 가셔도 돼요. 네,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홀딩하시되 매수를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명히 위험 신호는 많이 있거든요. 수급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국제 정세라든지 또는 뭐 경제 지표 등등등이 위험 신호를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즉 랠리가 끝단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징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뭐 미약하게든 강하게든 어떻게든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민하죠.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현금을 쥐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근데 현금 쥐고 있는 게 굉장히 잘하는 짓 같아요. 왜냐면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추가적으로 위쪽에 더 올라가는 것을 못 먹는다라는 어떤 부담 요소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주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놈들이 또 계좌를 0.5%든 1%든 계속 올려주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에 3% 올라갈 때 나는 1% 먹는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1월 달에 또는 뭐 2월 초까지 아주 빵빵하게 지금 수익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올려놓은 수익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키고 있다가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안정화되었다라든지 정말 더 확실한 어떤 포지션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런 시점에서부터 다시 조금씩 돈을 써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퇴로를 만들어 놓고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뭐 80% 90% 갖고 있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조금 줄여가지고 주식을 조금 더 사보셔도 되지만 현금 비중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식으로 완전 몰빵 쳐놓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그 주식 모두 다 가지고 물리는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주 진짜 아시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반드시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고 안정감 있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항상 그 말씀 드려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종목들에만 베팅하실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무방이 있기 때문에 무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따가 아침 9시요. 아침 9시 무방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더 좋은 장이 나올지, 오늘 6,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인지,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또 기대하면서, 또는 조정이 나온다라면 자, 이게 정말 진짜 조정인지 아니면 밑에서 또 받아준 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